지난 9월 중국 측 북중 국경 지역에서 촬영한 북한 양강도 해산시 모습입니다. 빨간색 대형 컨테이너 차량 여러 대가 공터에 주차돼 있습니다. 중국어가 쓰여 있는 중국 차량인데 번호판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밀수된 차량입니다.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들, 일본산 도요타 자동차의 로고가 선명합니다. 역시 번호판은 제거됐거나 일부만 남은 밀수 차량입니다. 중국산 상하이 자동차의 로고가 부착된 밀수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밀수 차량은 해산시 곳곳에서 관찰되는데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각종 차량으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덮개 없는 화물 열차에 중장비들이 실려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산 시내에선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도 관찰됐는데 밀수 차량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일본 아시아프레스 측은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차량 밀수가 지난 8월부터 본격화됐다고 말합니다. 복수의 주재 협조자들은 8월경부터 중국에서 중고 차량들이 많이 밀수로 넘어왔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운송수단을 이전하는 행위는 유엔 제재로 금지되어 있는데 제재가 유명무실화된 겁니다. 이런 차량 밀수의 경로는 구글 위성사진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 연안 중국 도로에서 압록강 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흙길이 나 있습니다. 압록강으로 향해 있는 흙길은 북한과 중국 모두에서 관찰되는데 강 위에서 포크레인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지 않은 압록강에 중장비를 동원해 밀수 차량 이동 통로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압록강 연안 북한 지역에선 강을 건너온 걸로 추정되는 밀수 차량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해산에서 촬영된 차량 중에서도 압록강을 건너왔기 때문인지 바퀴와 아랫부분이 흙에 묻은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선 올해 들어 개인의 차량 소유가 허용되면서 자동차 수가 급증한 걸로 알려졌는데 조직적 밀수도 그런 상황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카메라에 포착된 손목의 시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런데 김 위원장 손목에 번쩍이는 금빛 시계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시계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IWC 샤프하우젠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으로 현재 IWC 공식 홈페이지 기준 판매가가 14,100달러, 우리 돈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어린 시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 생활을 보낸 김 위원장은 스위스 명품 시계를 특히 선호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9월 러시아 방문 당시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같은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김 위원장을 수행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고가의 서방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여정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티앙 디올의 레이디 디올 라지 사이즈 핸드백을 들고 행사장에 나타나는데 이 가방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 방중길에 동행해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꼽히는 딸 주애는 지난해 구찌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 사치품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일가는 중국, 러시아 등에 파견된 공관원들의 밀반입과 비밀 조직 39호실 등을 통해 꾸준히 사치품을 들여오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명품 시계 오메가를 많이 착용했고 아버지 김정일은 오메가 시계, 마텔 꼬냑, 160대에 달하는 벤츠 차량 등 각종 사치품을 수집했습니다. 김 위원장 일가의 명품 사랑이 쭉 대를 잇고 있는 셈인데 이를 두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김정은 일가의 명품 과시는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에게 외국 사치품을 부르주아 문화로 규정하며 강력히 단속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방이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각종 명품이 북한에 버젓이 유입된다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요즘 그렇게 가축 도둑들이 많다고요? 예, 북한 인권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돼지나 개나 닭을 기르면요. 한 1년에 5마리 기른다면 3마리는 도둑 맞춥니다. 그래서 돼지랑 같이 집에서 살아요. 북한 집들이 부뚜막이 있거든요. 그 밑에 돼지울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자다 깨나 보니까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돼지만 없어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곳에서 돼지는 엄청난 재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둑들이 많다는 건데요. 돼지를 부엌에서 키운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생소하죠. 김 씨는 이렇게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 또는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서 북한에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밀수를 하려면 이 북한 초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통과하는 겁니까? 결국 돈입니다. 이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국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는 초소를 통과하면서 통과비를 내야 합니다. 경비대, 경무부, 또 보위소대, 안전부,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건 다 나와 늘어 있으니까 120리 구간이 초소가 11개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120리면은 48km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초소가 11개면 약 4km마다 초소가 하나씩 있다는 것이고 그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통과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단속원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하면 이 직장에는 안 나가는 겁니까? 예, 장사를 하려면은 직장에 안 나가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직장을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무직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직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 안 나가려면 대신 직장에 돈을 바쳐야 합니다. 보름은 회사 생활을 하고 또 보름 동안은 나가서 생계를 위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보름 동안 뭐 휴가를 받으려면 거기에다가 수익금을 매달 3만 원씩 바쳐야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한 탈북민은 북한에서 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근데 북한에서 저희는 먹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정식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